긍정적인 것은 법인 투자 허용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 중심으로 좀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한국의 시장의 변화는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법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자산법이 얼만큼 진행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특히 이제 시장에 이슈가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혹시 수혜주가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디지털 자산법이 미치는 어떤 국내 코인 시장의 변화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국내 규제에 따른 여러분들 어떤 투자 전략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법을 좀 요약을 하면 현재 논의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핵심 좀 변화를 보면 이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있고, 사실 국내 ICO가 계속 불법이었죠. 근데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ICO가 조건부 허용으로 지금 바뀌는 부분을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 ICO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변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해킹 전산 장애 시에 거래소의 고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거래소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있는 자금들, 해킹, 전산 장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강화되는 법안이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그래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금융권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이제 법인 투자 허용이죠.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인을 운영하시는 뭐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법인 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여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여유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들어오게 된다면 주로 이제 안전적인 비트코인 혹은 뭐 이더리움 정도로 아마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법인 가상자산의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은 단기 자금이라기보다는 좀 장기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내 법에서 ICO와 법인 투자 허용이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논의 단계입니다. 이제 뭐 마무리 단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좀 자세히 보면 엄격한 인가제가 있습니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현재 이게 계속 논의 중인데, 은행 지분의 50% 이상 플러스 한 주, 이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규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발행인에 대해서는 최소 50억 원 이상 자본, 그러니까 내가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컨소시엄을 은행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대표적으로 큰 그림에서 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블록체인이나 스타트업 관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좀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이상 준비금,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100% 초과하는 자산을 은행 등에 안전하게 예치, 발행사의 자산과 엄격히 분리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나왔을 때 그 활용 범위, 이런 부분에서 뭐 얼만큼 활용되냐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지만, 안정성이죠. 안전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지금 다 논의 중인 겁니다. 최종은 아니에요. 해외 코인 규제도 있습니다.
해외 반응사 대표적으로 서클의 USDC, 해외의 서클의 USDC도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뭐 솔라나라든지 국내 체인, 뭐 국내의 뭐 대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이제 국내에서 발행하기 위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해외 발행사도 국내 지점을 설립해야 되는 조건을 좀 두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국내의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또 이제 해외가 우리가 이제 법을 다 따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좀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권이 있습니다. 보유자가 만약에 원하게 될 때 10일 이내 법적 통화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핵심이 됩니다. 이것들은 지금 다 논의 중인 거고 최종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고, 최종 법안이 통과됐을 때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좀 큰 그림이 이 정도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좀 미리 살펴보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스테이블코인으로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은 사실 그 국내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 좀 수혜주들이 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 통과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코인은 역시 이제 카이아죠. 카이아. 국내에 사실 메인넷, 레이어 1은 카이아가 제일 유일합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시총이 높고 오래됐고 가장 좀 안정적인 메인넷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총은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아 위에서 온체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성은 좀 적어요. 그래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코인을 카이아로 볼 수 있고요. 카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핀샤, 카카 클레이튼을 통합을 했죠. 원래는 클레이튼에서 카이아가 출시했었고 네이버의 핀샤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통합한 체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테더의 공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아의 테더 USDT가 발행이 됐어요. 보통은 이제 메인넷 레이어 1에서 발행될 때 다른 체인에서 브릿지 같은 걸 통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카이아는 테더에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대로 담보로 해서 카이아의 메인넷에 이제 발행한 그런 형태로 테더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비트, 바이낸스 등에서 이제 체인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카이아 체인을 통해서 바이낸스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최소한으로 좀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카이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는 다른 변수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가 카이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폴리곤 같은 것도 좀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내 주요 은행, 신한, 농협 은행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혹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 그 테스트할 때 폴리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호환성도 굉장히 높죠. 사실 글로벌 호환성 카이아도 똑같이 높긴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VM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카이아는 그렇지만 좀 시총이 낮고 글로벌 인지도가 좀 낮은 반면에 폴리곤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좀 멀리 가서 좀 이거 수혜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인프라하고 오라클 관련,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해야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하고 어떤 주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맞춰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하고 오라클을 봤을 때 체인링크 같은 것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아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메인넷을 들어가 보면 테더의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브릿지가 아닌 카이아에 이렇게 공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이제 공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카이아의 메인넷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메인넷에 반영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브릿지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차이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이아 스테이블 코인이 인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행을 되고 있고, 그래서 카이아가 이제 아시아권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확장하기 위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아시아권의 어떤 결제 시장, 이런 시장을 좀 확장하기 위한 전략들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스테이블 코인도 이렇게 발행이 돼서 있어요.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향후에 이제 만약에 카이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일본의 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아시아권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레이어 1으로 좀 활용성을 높여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폴리곤하고 카이아를 언급했는데 이제 순위를 좀 살펴보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또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카이아 같은 경우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레이어 1 메인넷 중에서 레이어 1 체인 시장에서 3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 밀리언이니까 금액이 크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규모가 있고, 폴리곤 같은 경우 3 빌리언 정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전체 시총이 크지만 카이아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이제 체인들 레이어 1 중에서 한 31위 정도에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리스크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수혜주지만 리스크 있고 시총 좀 낮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규제입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이고, 국내 시장의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이 영향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규제하고 제도화로 인해서 국내 크립토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일단 열렸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금이 유입되는 거. 그래서 법인 자금이 대표적으로 뭐 업비트라든지 비트선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지면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근데 법인 자금들은 아마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 그 다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시총 10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일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ICO가 이제 좀 허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계속 이제 막아놨던 이 법안이 좀 열리고 국내 크립토 산업의 발전의 어떤 초기 시발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크립토 산업을 하시는 많은 이제 인재들이 사실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해외로 나가 있는데, 이 인재들을 좀 국내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차세대 금융시장인 이 국내 시장의 크립토가 발전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도 혜택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초기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열렸을 때 이것의 직접 혜택은 크지 않지만 이게 또 초기 단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크립토의 어떤 금융 시장을 준비한다고 좀 볼 수 있고,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서 기술, 제도, 기업의 발전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법안이 발표되고 실제 됐을 때 좀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국내 주식 시장, 그리고 어떤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펌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미국의 규제가 제일 중요하고, 국내의 규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규제들이 조금씩 계속 생기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뭐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변화다라는 그런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고, 초기 산업에서 뭐 가격의 변동성이 있지만 거기서 실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의 영향을 받는 크립토 자산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